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코인베이스 거래소 상장 불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코인베이스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거의 세계의 최고의 거래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래소 하면은 두 가지를 알 겁니다. 특히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뭐 코인베이스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인데 이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이낸스하고는 약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상장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은 살펴보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현물 거래량인데 어떻게 보면 업비트가 지금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요즘에 거래량이 엄청 활발하게 터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위인 바이낸스와 12위인 업비트, 지금 현물 거래를 한번 보면요, 지금 글로벌 거래소 중에는 탑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물론 이 수량이 뭐랄까요, 이 선물 거래에 대한 거는 제외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바이낸스에 있는 한국인들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업비트가 엄청나게 지금 치고 올라갔다. 그리고 거래량이 진짜 한국인들이 엄청나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인의 거래가 옛날보다 되게 활발해졌고 잡코인도 오르고 지금 이렇게 또 모멘텀을 바꿔가면서, 저는 잡코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 골드, 제가 이거 찍는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31일 기준으로 21시 16분 기준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어요. 코인의 가격이 지금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편 우리가 살펴볼 좀 다른 부분, 오늘의 좀 주요 관점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좀 대량으로 딴 데로 이동을 했어요. 보면 이동을 했다라기보다는 8년 전에 그 지갑이 방금 전에 활성화됐다라고 해서 떠 있는 게 이게 7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2도 엄청나죠? 요게 지금 금액으로 치면은 374만 달러죠. 374만 달러. 그러면은 공 3개 더 붙이면은 한 50억 정도? 50억이 넘는 금액, 한 50억 정도 되겠네요. 약간. 그 정도가 지금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8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의 미국 기업들 2분기 실적에서 미국 외 지역의 매출이 절반 이상인 회사들은 S&P 기업들 평균 수익과 매출보다 더 큰 이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또 심각하다라고 좀 수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많이 또 고민되는 이런 시점이 발생하기도 해요. 꼭 이런 것들은 코인에 영향을 받겠죠. 아니나 다를까. 약간 저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SEC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SEC는 완전히 그냥 돌이에요. 완전히 돌머리들인데, 그냥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코인베이스 대표 SEC 비트코인 제외 상패 요구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상패한다라는 뜻인데, SEC 제소 전부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가상자산을 상패하라는 요청을 받았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SEC는 지난달 코인베이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으로 증권인 13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밝힌 바 있고, 증권은 SEC 감독의 소관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SEC가 감독 권한을 넓히기 위해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황당해요.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쩌면은 그냥 완전히 뭘 다 통제해버리라는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은 처음 만든 주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가 오직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이 되고 있어서 증권으로 보기가 어렵다. 투자 이익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프로젝트를 위해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단지 서비스의 소비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성이 없는 셈이다. 그래서 하나의 SEC가 이제 유일하게 인정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 다른 것들은 다 증권으로 보지만 비트코인만큼은 상품으로 본다. 근데 그거에 뒷받침 근거는 과거에 보니까 ICO를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채굴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뭔가 상업성 이런 것들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의 비트코인은 뭐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비트코인 이후에 나왔던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더도 약간 분쟁거리가 있는데 좀 더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논쟁이 분분하다. 이더리움은 지난해에 더 머지 업그레이드 후에 블록의 검증 방식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되면서 증권에 대한 시비가 떠올랐다. 32개 이상의 블록체인 스테이킹을 해야 블록 생성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해가지고 일종의 주식 배당처럼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CFTC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시카고 상업거래소도 이더리움을 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SEC 기업금융 담당 국장은 처음 만들 때의 기금 모금을 제외하면 지금의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탈중앙화 구조, 이더리움의 거래 등은 증권 거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어요. 그래서 소송 중인 리플에도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변호사 존 디튼도 갠슬러 위원장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신봉자 말고는 비트코인 이외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는 법조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SEC 지금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억지 생떼를 부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SEC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만약에 이 파이가 어떻게 돼요? 수익을 투자 수익 있죠. 투자 수익.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요거에 대한 수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당연히 파이코인을 또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들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렇다고 해가지고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못할 것 같으면 이 비트코인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트코인과 비교해봤을 때 파이코인이 상업적으로 애초에 다른 코인들을 보면 ICO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증명 이런 것들도 보면은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뭐랄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무료로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그냥 상품으로 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권으로 치기도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이외에 가상자산 증권이 합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법조계도 마찬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거나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이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어떤 도구인 바로 게리 갠슬러라는 도구 때문에 그래요. 이 게리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물, 그러니까 SEC의 소유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통제해보겠다. 이런 좀 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코인 시장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SEC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습니까? FOMC라든지 이런 영향력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만 들어도 이젠 신물이 날 정도로, 그쵸? 왜냐면 코인에서 보면 선물 거래 특히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거고 그렇게 안 하시고 현물 거래 하시는 분들도 이런 좀 부담감을 느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한번 또 뜨고 나면 시장 가격의 변동이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파이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파이코인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왜? 생태계 매장도 굉장히 많고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오히려 지금 파이코인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상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상장을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잘 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코인이 뭐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못하면은 뭐 바이낸스에는 상장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바이낸스에 또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번에 지금 키워드가 되는 것은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바이낸스로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바이낸스는 약간 부분적으로 뭔가 원만하게 합의를 본 미국, 바이낸스 US하고 뭔가 합의를 본 듯한 이런 느낌이 있지만 코인베이스하고는 이런 접점이 약간 없는 것 같고 지금 약간은 갈등 구조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약간 억지를 부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이코인 아직 상장도 안 됐고 메인넷도 안 된 이 파이코인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기는 너무 시기상조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메인넷도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걱정이나 고민은 그냥 쓸 데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때 가서 1년이 지나서 또 2년이 지나서
지나서 3년이 지나서 어떤 식으로 거래소 그 다음에 시장은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지금은 파이코인을 채굴 하면서 꾸준히 모아가신다면은 분명히 제가 중간중간 영상에 좋은 소식들을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또 그런 거 정보 같은 것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상장 불가하다는 팩트체크 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